구독자 10명일 때 폴드5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상 올렸다가 애플 꼬봉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 영상까지 도달하셨으면 폴드5 반드시 해야 하는 초기 설정이나 꿀팁 등도 이미 다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폴드5 강의를 틀어놓고 멀티태스킹으로 오른쪽에서 설정을 바꾸면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앱을 실행 중이더라도 빠르게 분할하고 회전하고 홈 화면으로 갔다가 다시 열고 분할했던 화면을 닫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러한 동작이 간결하고 편해야 멀티태스킹을 활용한 업무의 효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저희 세팅에 관한 얘기이므로 혹시 필요하시다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왜 애플 안 쓰고 삼성 쓰는데? 라고 물어보면 전 늘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보통 폴더를 사용할 때 저희 손가락은 거의 화면 절반 아래에서 활동을 합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에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것이 빠른 도구 모음입니다. 저는 양쪽 핸들의 긴 제스처 대각선 내리기로 해놨는데 뭔가 내리는 느낌이 알림창 열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홈에서는 아무 데서나 알림창을 이렇게 내릴 수도 있지만은 앱 실행 중에는 이게 안 됩니다. 제스처 동작에서 빠른 도구 모음을 누르시고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추가하고 싶은 버튼대로 추가할 수 있어요. 이 볼륨 버튼의 키압이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끔찍한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밝기 음량 조절이 가능하고 저는 손전등, 와이파이, 블루투스, 화면 녹화, 테더링, 잠잘 때 꼭 필요한 방해금지 등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양쪽 핸들 아무 위치에서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 손으로 소리랑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설정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림창은 거의 알림을 지우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도구 모음에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다 보니 위에 있는 알림창 버튼 배열은 빠른 도구 모음에서는 추가할 수 없거나 사용 빈도가 아주 낮은 것들 위주로 배치해놨어요. 예를 들어 다크모드나 배터리 공유 등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눈 보호는 내줬다, 영상을 좀 날것으로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다 꺼줍니다. 알림창에 있는 것 중에 커버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추후에 날짜, 시간, 배터리 정보까지 표시된다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폴드를 큰 화면으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나요? 저는 이 볼륨 버튼과 카메라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치대가 달린 케이스를 착용하신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짧은 제스처 대각선 아래는 오른쪽 회전으로 해놨는데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딜레이가 있고 의도치 않게 화면이 돌아가는 자동 회전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돌리기도 전에 즉각 반응하고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체 모드로도 유튜브 시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세팅한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핸들, 오른쪽 직선 방향 짧게 할 때는 뒤로 가기, 길게 하면 홈 버튼. 두 개의 동작이 뭔가 연속으로 좀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각선으로 짧게 내리면 오른쪽으로 회전, 대각선으로 길게 내리면 빠른 도구 모음. 대각선으로 짧게 올리면 앱 종료인데 이건 멀티태스킹에서 한쪽 화면을 종료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대각선으로 길게 올리면 카메라. 오른쪽 핸들은 긴 제스처 두 개만 다른데요. 대각선으로 길게 올리기가 카메라가 아닌 화면 캡처고, 왼쪽 직선 방향으로 길게는 엣지 패널 표시입니다. 저도 멀티태스킹이 신기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해야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이 있다면 어떻게 빠르게 셋업을 할지 초반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200% 실사용 중인 내용들인데요. 저는 태스크바에 있는 거를 빠른 실행 단축키 정도로 사용하고, 실제 멀티태스킹 활용은 엣지 패널로 하고 있습니다. 드래그는 옆으로 하거나 이렇게 밑으로 하는 게 편하고, 태스크바에 있는 걸 이렇게 꾹 눌러 잡아서 위로 드래그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귀찮더라고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에서 엣지 패널 위치와 상관없이 오른쪽 길게 당기면 엣지 패널이 뜨게 해놨는데, 당연히 태스크바처럼 바로 가기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최근 실행한 앱 설정이 4개까지 떠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엣지 패널에서 멀티태스킹으로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터치만 하면 오른쪽 화면 반을 차지하도록 고정적인 흐름을 좀 설정해 놓았습니다. 연필 모양을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에 설정 한 번 누르기로 바꾸겠습니다. 다만 전체 화면에서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엣지 패널을 한 번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해야 하고, 스와이프 제스처를 여러 방향으로 해야 적용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른편에 배치할 앱을 지도, 구글 킵 메모, 계산기, 사진, 설정, 전화 등을 배치했는데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설정 값을 바꿔볼 수 있고요. 저는 사진첩에 보유카드나 면허증, 와이파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는데요. 코레일 기차표를 결제하기 위해 사진첩을 불러와서 카드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고요. 오른쪽 분할화면 종료는 대각선 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사진으로 찍은 거나 스크린샷으로 보관한 것을 은행 어플로 가서 사진첩을 불러와서 보면서 이렇게 입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정말 현실성 높은 멀티태스킹인데요. 웹사이트에서 고객센터 같은 곳이나 특히 번호가 긴 것들을 소리 내면서 번호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주소를 검색할 때도 많은데 살짝 열어서 보고 잡았으면 대각선 위로 종료해서 돌아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못 보는 그 순간에 똥줄을 타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는 이걸 어디다가 배치해야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흐름을 고정적으로 만드니까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멀티태스킹으로 사용하는 거고, 사용 빈도가 진짜 높은 거는 이제 태스크바나 엣지 패널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데요. 혹시 더 좋은 조합이 있으면 댓글로 꼭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 운전할 때 분할할 화면을 자주 쓰는데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을 같이 보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과 CCTV를 동시에 보면서 교통 상황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티맵이 너무 뻘짓이 심할 때 티맵과 카카오를 같이 켜서 간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둘이 루트에 대한 의견이 정말 다릅니다. 참고로 이 멀티태스킹이 개발 원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방치형 게임 3개를 동시에 돌려서 한 번에 키우는데 정말 좋다고 하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인식의 핵심은 삼성페이 결제 속도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왼손으로 폴드를 자연스럽게 움켜잡으면 전원 버튼의 왼손 중지가 닿게 됩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 2번 누르기를 삼성페이 빠른 실행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2번을 바쁘게 막 빠르게 누르는 것보다 한 번을 누르고 기다리는 게 나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는 굿락을 써야 되는데요. 갤럭시 스토어, 굿락, 레지스터,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 앱 실행, 삼성페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폴드를 잡았을 경우에는 엄지가 일단 필요할 거고요. 폴드를 펼쳐서 들고 있을 경우에도 검지도 물론 필요합니다. 폴드를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양손을 한번 갖다 대보세요. 엄지랑 검지랑 중지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의외로 약지가 편하더라고요. 높이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갤럭시 폴드 사지 말아야 할 이유 2탄에 더 빠르고 더 좋은 폴드의 활용법이 있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